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할까요? 90세 현역 의사인 제가 60년간 환자들에게 말해온 것과 실제로 제가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박상철입니다. 60년간 현역으로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앞에서 혈압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0년간 매일 드시던 약을 말이죠. 선생님, 이제 안 먹어도 되죠? 혈압을 재보니 120에 80 완벽한 정상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몰래 기록해온 사례가 무려 147명입니다. 최연장자는 89세, 최연소자는 52세였습니다. 모두 혈압약을 성공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말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약이다. 한번 시작하면 절대 끊으면 안 된다.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젊은 의사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저도 40년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환자들은 끊어도 멀쩡할까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이제 90세입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의료계에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께 6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기록한 147명의 성공 사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의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78세, 20년간 혈압약 복용. 최근 1년간 제가 직접 관찰한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140에 90이었습니다.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죠. 올해 1월부터 할머니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약을 줄여보는 것보다 먼저 생활을 바꿔보시겠어요? 할머니는 3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김치와 국물 절반으로 줄이기, 그리고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3월에 혈압이 130에 85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125에 80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120에 80. 할머니가 한 것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비싼 건강식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72세 이철수 할아버지입니다. 15년간 혈압약을 드셨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2년 전 은퇴를 하시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손자들과 놀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손자들이랑 놀 때가 제일 행복해요. 6개월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걱정이 줄어들었죠. 1년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개월 더 지나서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지금 약 없이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혈압은 여전히 정상입니다. 세 번째, 74세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정말 극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체중이 78kg으로 비만이셨고 당뇨 전 단계까지 있었거든요. 혈압약만 3종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딸과 함께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줄일 수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줄이려면 체중부터 빼야 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10kg을 빼셨어요. 하루 2끼로 줄이고 매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체중이 68kg이 되니까 혈압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약을 끊었습니다.
3개월 후 두 번째 약도 끊었습니다. 지금은 한 알만 드시는데 그것도 곧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7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보니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혈압의 원인이 명확했습니다.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 52명으로 체중 감량으로 해결됐고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38명으로 스트레스 관리로 해결됐습니다. 운동 부족형 고혈압이 31명으로 규칙적 운동으로 해결됐고, 과염분 섭취형이 26명으로 식단 조절로 해결됐습니다. 원인이 명확하니까 해결 방법도 명확했습니다. 둘째, 혈압약 의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약물 복용 기간을 보면 5년 이하가 42명, 5년에서 10년이 38명, 10년에서 20년이 47명, 20년 이상이 20명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드신 분들도 성공했지만 더 오랜 시간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복용하던 약의 양도 중요했습니다. 하루 1알에서 2알 정도의 소량을 드시던 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지와 점진적 접근이었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손자 결혼식까지는 건강하고 싶다. 여행을 다니고 싶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의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했습니다. 혼자 결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상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급하게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5%, 50%, 75%,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갔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했습니다. 약을 줄이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부터 바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런 조건들이 모두 맞아떨어졌을 때만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60년간 봐온 위험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65세 박모 씨의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혈압약 끊는 법을 보고 갑자기 약을 중단했습니다. 3일 후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혈압이 22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58세 김모 씨는 자연 치유를 믿고 약을 끊었습니다. 대신 한약을 드셨어요. 2주 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혔던 거죠.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에 손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혈압약 중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6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인 고도 고혈압입니다. 이 정도면 뇌혈관 사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평생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력이 강한 유전성 고혈압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고혈압이 있다면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더 안전합니다. 넷째, 혈압약 복용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미 혈관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중단은 매우 위험해요. 혈관의 탄력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다섯째,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회복력도 떨어지고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기왕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한번 큰 병을 겪으셨다면 재발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약물 중단은 재발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맞는 분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147명에게 적용한 3단계 점진적 중단법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산을 내려올 때처럼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 기간입니다. 보통 석 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이 시기에는 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준비시키는 거죠. 먼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합니다. 정말 끊어도 되는 상태인지 꼼꼼히 검사받아야 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꿉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지 최소 석 달은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시기입니다. 보통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려요. 생활 습관으로 혈압이 안정됐다면 이제 조금씩 약을 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줄입니다. 예를 들어 2알 드시던 분이라면 1알 반으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2주 정도 지켜보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절반으로 줄입니다. 2알에서 1알로 줄이는 거죠. 이때부터는 혈압을 더 자주 재야 해요. 몸이 적응하는지 신중하게 관찰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줄입니다. 1알에서 반알로 줄이는 거죠. 이 시기가 가장 민감한 때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완전히 끊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약은 항상 준비해 둬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약을 완전히 끊은 후의 관리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6달은 지켜봐야 해요. 처음 보름 동안은 매일 혈압을 재야 합니다.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측정합니다. 6달이 지나서 혈압이 계속 안정적이라면 그때서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압이 160에 100을 넘어가면 즉시 다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성공한 환자들에게 꼭 강조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염분을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물 음식을 피하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김치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이시라면 5kg에서 10kg 감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한 달에 1kg씩 천천히 빼세요.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웃음도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금주 금연입니다.
술은 완전히 끊거나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담배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혈압이 20에서 30은 떨어집니다. 때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90세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 영상만 보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혈압약 중단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다른 약물,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작스런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 시야가 흐려지거나 손발이 마비되는 느낌, 혈압이 160에 100 이상으로 올라갈 때, 평상시와 다른 몸의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말입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혈압약을 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약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90세가 된 제가 여러분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건강한 삶은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6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환자의 의지와 노력이 어떤 명약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난 147명의 환자들처럼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약도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의사의 솔직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